여러분 5주차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쭉 프로그램들 나오죠, 그죠? 우리 첫 번째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강의 자료에 이 프로그램 설명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 자, 메인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문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합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짰었죠. 그죠? 자, 세 번째. 자, 합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되 함수를 이용해서 짜는 법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프로그램. 리커시브 프로그램. 리커시브 프로그램 짜는 거 그래 소개를 했었죠. 그죠? 자, 다섯 번째 프로그램. 자, 아주 간단하게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합계 구하는 함수를 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강의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5주 동안 수업한 내용이 요거 5개밖에 안 됩니다. 자, 내 수업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죠? 내 수업 방식은 예제 위주의 수업이고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이제 꾸려나갔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전 지식들,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된 동기,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구마 줄기 캐듯이 하나씩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교육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run by example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제에 의한 교육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나는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워낙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짭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난 진짜 프로그램 진짜 잘 짜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내가 수십 년간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면서 익힌 지식을 다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지식을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스타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식의 수업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뭐 실행기지 수업을 들은 학생들 기억하겠지만은 내 수업 스타일이랑 다른 교수님들 수업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죠, 그죠?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PPT 파일 위주로 개조식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뭐 그런 형태의 장점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스타일의 뭐 수업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내 수업 스타일은 이런 식이니까 차후에 이제 2학년, 3학년 수업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잘 적응을 해서 따라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내 이 동영상 강의 혹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강의 시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하는데 요거 그대로 뭐 듣기만 하고 따라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C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기본 자세를 갖추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지 내가 강의하는 내용이 C랭귀지의 모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제 빼먹고 미스를 하고 안 가리키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이제 쭉 끝까지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그렇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C랭귀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노력은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강의 초반에도 얘기했고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문제풀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 진짜 차근차근히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는 별로 조금 뭐랄까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 실행기 책에 나오는 문제풀이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이 사이트에 있는 요거 뭡니까? 백준 사이트라고 그랬죠. 그죠? 백준 사이트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본 적 있죠. 이게 백준 사이트입니다. 제발 여기에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아주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반드시 갖춰야지 되고, 아니면은 여기 더블리 사이트다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죠. 그죠? 더블리 사이트에 가서, 여기 더블리 사이트입니다. 이 더블리 사이트에 가서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면 이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30계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실행기지 지식이 쌓이는 거지, 이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밝혀두는 바이니까 꼭 좀 진짜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월급 액수를 결정짓는 게 여기에서 푼 문제의 개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좀 열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문제풀이만 할 일은 아닌 게 시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워낙에 이 세상에 시책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기도 그래서 권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인터넷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서점들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예스24, 뭐 이런 서점도 있습니다. 가서 검색란에다가 C 프로그래밍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C 프로그래밍 쳐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실행기지 책들이 이렇게 있더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책들 중에서 상위로 랭크된 거, 이게 보니까 인기도 순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책들 한두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내 수업이 진행되면서 좀 부족한 부분 혹은 내 수업과 별개로 이제 책에 있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익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정 여러분들이 실행기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어떤 뭐랄까 학습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문제풀이도 하고 책 읽으라고 하는 이 잔소리 겉으로 듣지 말고 좀 따라주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프로그램 내내 똑같이 썸 그런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게 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임이란 거 다음 타임 2편 정도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용어랑 개념을 갖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닦아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좀 큰 규모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번 수업이랑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무진장 간단하지는 않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보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라인짜리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한 1000명, 1500명 정도의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각자의 임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 통합을 해서 이제 한 가지 목적이었던 업무가 돌아가도록, 프로젝트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복잡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맛보는 차원에서 그런 배경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번 시간이랑 다음 동영상 동안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감만 잡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separate compilation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separate compilation은 분리 컴파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지가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파일 하나로 다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떤 폴더에다 파일 하나만 딸랑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 짤 때는 파일 하나에다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파일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돼요.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컴파일을 하고 그 일일이 다 컴파일한 결과를 통합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에 실행 파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일일이 개별 파일을 갖다가 컴파일하는 행위를 separate compilation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요즘은 이제 separate compilation이 당연한 거지만은 옛날 초창기에 이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어 썼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참 참신한 거였어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참 좋은 거였었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파일 하나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 방식을 통해서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소개를 할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다 얘기해봐야 뭐 큰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자, 일단 그림을 하나로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짰던 프로그램 메인 함수가 getSum을 구출하고 getSum에서는 1서부터 n까지의 값을 더해서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었죠. 그런 프로그램을 파일 몇 개에다 짰었죠? 하나에다가 짰었죠, 그죠? 하나에다가 짰었죠, 그죠? test.c라고 하는 거에다 그냥 통째로 다 쌌었는데 사실 일 처리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느냐? 따로따로 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이런 함수가 굉장히 범용성이 있는 함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1서부터 100까지 구할 일이 굉장히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서부터 100까지 구할 일이 있을 때마다 1서부터 n까지 합을 구하고 싶을 때마다 그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그걸 짤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 가서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에다가 1서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getSum 함수를 등록해 놓고 사람들은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거예요. 쓰기만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getSum 함수 본체는 따로 존재해야 되겠죠. 메인 함수랑 같은 파일에 존재하면 안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보통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한번.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sum.c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 겁니다. sum.c에는 뭘 집어넣어서 만들 거냐면은 sum.c에는 getSum 함수 하나만 딸랑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getSum 함수 하나 딸랑 집어넣고 그 다음에 main.c 함수를 파일을 따로 만들 겁니다. main.c 파일에는 main 함수가 있어가지고 getSum 함수를 이제 호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 겁니다. 자, 요지가 뭐냐면은 파일을 두 개를 써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죠. 파일 하나가 아니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두 개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데브 C++를 사용하면서 빨리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여태까지랑 좀 다릅니다. 새로 만들기를 할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바로 눌러가지고 파일을 만들었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이 협동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줘야 돼요.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여러 개의 파일을 배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려면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데브 C++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만들기 전에 폴더를 하나 만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sum이라고 하는 폴더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 sum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 데브 C++를 통해서 sum 폴더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습니다. 했는데 이거 다 제껴버리고 이걸 누르면 됩니다. empty 프로젝트, 비어있는 프로젝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C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C로 합시다. 이렇게 C++ 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C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썸이다 라고 이름을 짓도록 해서 프로젝트명을 좀 그럴듯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제의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폴더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아까 일부러 미리 some 폴더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some 폴더를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다 저장을 하라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파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름 없는 파일이니까 이제 파일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내가 뭐부터 하기로 했죠?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얘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메인부터 안 만들고 sum.c부터 만들겠어요. 자, 파일에 새 이름으로 저장하고 sum.c sum.c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um.c에다 뭘 만들어 놓냐면은 getSum 함수만 딸랑 하나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eger getSum integer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하는 차원에서 if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 일 처리 못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 자체는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합시다. 버전 3에 수학 이용하는 거, 수학 실력 n 플러스 1 나누기 2다 라고 적정하는 거죠. 요 프로그램만 기준으로 봤을 때 컴파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죠? 왜 문제가 되죠? printf랑 exit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고 프로그램 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장하고 한번 폴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더, some 폴더로 확인해 보겠어요. some 폴더로 봤더니 약간 텅텅 비어있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이게 development dev C++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파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로젝트 파일.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파일 내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C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자, 컴파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메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메인에 윈 엔더가 없다고. 자, 이 dev C++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프로그램 무조건 있어야 된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이 파일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프로젝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요것만 컴파일러에서 오브젝트 코드는 안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성했는가 확인하려면은 컴파일 하지 말고 요 밑에 보면 문법 점검이라고 하는 걸 하면 됩니다. 문법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문법 점검을 이렇게 보면은 이 파일 자체는 별 문제가 없구나.
에러도 없고 여기 밑에 보면 에러도 없고 워닝도 없고 뭐 문제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완벽한 파일입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자, 여기에서 요거 만든 거다. 만약에 getSum 함수가 라이브러리 함수급이다. 라이브러리 함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범용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남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만들어줄 때 따로 파일 하나 이렇게 딸랑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getSum 함수를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누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메인 함수가 main.c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어요. 다른 파일에다 작성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자, 소스 파일 다 선택합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냥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프로젝트에 새로운 유닛을 추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yes를 눌러야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유닛,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파일을 추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yes 해가지고 누릅니다. yes 해가지고 이름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일단 이름부터 정합시다. 이름은 지금 뭡니까 이거?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main.c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짭니다. main 자, integer s는 getSum S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또 그냥 바로 printf 그리고 sum %d 해가지고 뭐라고 적습니까? 50까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얘 따로 만들고 얘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얘 따로 만들 얘 지금 컴파일하면 문법 에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죠? printf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다 뭘 해야 됩니까? include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include stdio.h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문법 에러가 있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컴파일로 실행이 아니라 문법 에러만 확인한 거예요. 자, 컴파일. 문법 점검을 딱 했습니다. 문법 점검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죠, 그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문법만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해보면은 컴파일도 뭐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컴파일 실행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지가 파일 몇 개? 2개 나눠서 했다는 거죠. 파일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프로그래밍이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getSum 함수가 이 파일 안에 없죠, 그죠? 이 파일 안에 없습니다. 이 파일 안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적어줘야 돼? 여러분들 경우에는 아마 이게 컴파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아까 테스트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용이 겹쳐서 그런 건데
진짜 정확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getSum 함수를 소개를 시켜줘야 됩니다. getSum 함수. 프로젝트 내에 getSum 함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아까 getSum 함수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프로젝트 파일에 등록이 돼서 뭘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여기다가 getSum 함수를 프로그래머가 여기다 소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forward declaration이라고 전방선언이라고 하는 제도를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어떤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걔를 소개를 해라 하는 겁니다. integer getSum integer 이렇게 forward declaration을 해줘야 되는데 forward declaration이 의미가 있을 때는 이 함수가 같은 파일에 있어야 돼요. 같은 파일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함수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파일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 있죠. 이 다른 파일에 있는 경우는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external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뭡니까? getSum 함수 컴파일하면서 이제 그 getSum 함수의 존재를 이해를 해가지고 일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 두 개를 더해서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는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s는 add 200, 300 이런 일을 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add 함수도 이 파일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다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printf 200 더하기 300은 %line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s라고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거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실행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행도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add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add가 없으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컴파일해 보면 add에 대한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죠? 당연히 나올 겁니다. 컴파일로 실행하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dd 함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add 함수를 만들어주기 전에 add 함수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아규먼트 2개, 인티저 아규먼트 2개에 리턴 타입이 인티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적어놓고 갑니다. external 이걸 여기다 먼저 적지는 맙시다. 적지 말고 sum.c 파일에다 얘를 적읍시다. 자, sum.c에다 파일을 적습니다. 인티저 add 함수인데 add 함수는 인티저 a, x라고 하는 인티저 x, 인티저 y다. return x 플러스 y 하는 거다 하는 거죠. x 플러스 y.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main.c로 갑니다. 큰 문제 없죠, 그죠? 이거 외부에서 자, 그래가지고 컴파일하고 좀 실행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지금 프로젝트가 관리를 해주니까 돌아는 가지만은 원래 좀 더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하려면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external integer add integer x, integer y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좀 더 뭐랄까 좀 더 정확한 대부 C++도 약간 저기 프로젝트 만드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사용자에게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만은 원래 실행기지 문법에 따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짜는 프로그램은 이걸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요번 지금 요 타임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끊고
다음 시간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